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장순휘 정치학 박사인데요. 천지일보에 칼럼을 실었네요. 제목이 장제원 박사의 부정선거 파헤치기가 무섭지 않나,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일제히 모여든다. 문재인 정권 기간 5년에 이은 윤석열 정부까지 지난 8년째 수십만 시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주말 풍경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마치 한국형 평화시위의 질서정연한 진행이 특별한 볼거리라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 유치하자고 모이는 것일까? 우선 사회적 질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5개의 스피커 음향의 제한 데시벨을 지키며 진행한다. IT 강국답게 대규모 집회 인원에게 초대형 스크린으로 현장감을 보장해 불편이 없다. 더욱이 경찰의 통제선을 준수하고 교통의 흐름을 침해하지 않아서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다. 거리 행진도 지정된 차선과 구간으로 경찰 통제하에 실시한다.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산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다. 지하철 승하차에도 압사사고 한 건 없다는 것이 선진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 반면 유럽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거의 경찰과 충돌하고 교통 마비와 상가 파괴 등 아비규환의 폭동 수준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서야 마무리된다.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효과성이 있는 데모이다. 반면에 한국형 평화시위는 규모와 조직 및 동원력에서 초대형 집회지만 정작 주장과 이슈에 대해 정부나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반응과 대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축제형 아우성으로 무시되는 취급으로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다. 최근에 4.10 총선에 관해 국민적 부정선거 이슈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관계부처, 중앙선관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장제원 박사는 육사 34기로 미 해군대학 전산학 석사, 오리곤대 컴퓨터학 박사 취득한 정의감, 책임감, 애국심, 전문성 등이 검증된 자이다. 그는 광화문 집회 연사로 등장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 사전투표의 부정조작 가능성을 폭로했다. 대수의 법칙이란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가까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합하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정확도는 증가하는 수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상으로 접근이 불가한 IT 공간에서 통계 수치를 적용해 조작적 결과를 산출하고 개표 집단의 합법을 위장한 선거 결과가 자규되는 사악한 선거범죄의 개연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장제원 박사는 4.10 총선의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의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정보 1개의 전산 담당 직원 5명을 공무원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은 안양지청 김지훈 검사에게 배당돼 진실을 가리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박사는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대법관 3명도 부정선거 관련 2022년 판례를 고발했다. 도대체 법관이라는 자들의 이런 직무유기를 저지르고도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과거 스탈린은 공산당의 선거에 관해 투표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투표지를 계수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고 구소련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 직원 3,000명 중 강성노조 가입률이 99%라는 점도 비정상적이다.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 임명한 법관이라는 점도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만시지탄이나 부정선거 논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난 2022년 4월 12일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22대 총선은 부정선거가 될 것이니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직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조언했다고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의 대화 전문이 공개됐다. 오늘의 부정선거를 예견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절실한 조언이었다고 사료된다.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협회장도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들이 지배한다고 한 말은 매우 유의미하다. 대한민국은 정치는 없고 정쟁이, 국회는 다수당의 힘으로, 안보는 위기인데 굴종으로 평화를, 북핵은 위협인데 외면하고,
거부하고,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운데 의사들은 파업하고, 의대생은 부안해동 수업 거부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아수라장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박사의 고발대로 부정선거는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시대 정의이다. 이렇게 장순희 정치학 박사가 일갈했는데요. 제목에서처럼 장제원 박사의 부정선거 파헤치기 무섭지 않나? 무서울 겁니다. 이제 텐트까지 쳤습니다. 과천 경찰서에 텐트 치고 4개를 친다고 합니다. 4개를 쳤다고 하는데, 장제원 박사가 하나 치고요, 육사구국동지회, 그 다음에 해병동지회, ROTC 동지회가 텐트를 쳐서 4개를 쳤는데요. 검찰로 수사해서 검찰로 빨리 송치해라, 이런 내용으로 텐트를 쳤는데요. 텐트에 AI가 분석한 48명의 가짜 국회의원, 당선될 수 없는데 당선된, 부정선거로 당선된 48명의 의원들 이름을 텐트에 써붙인다고 합니다. 장제원 박사의 이런 그 어마무시한 그 싸움 무섭지 않나? 무서울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터졌는데 여러분 보셨죠?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무서울 겁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저희가 좀 4.15 부정선거, 4.15 총선 끝나기자마자, 저는 뭐 4.15 총선 시작 전서부터 부정선거를 외치고 매일 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8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음모론자 취급을 받고 소수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드디어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요. 장제원 박사가 이렇게 선관위 직원 5명을 딱 집어서, 실명을 딱 집어서 고발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고발이 없었잖아요. 뭉뚱그려서 선관위 고발은 있었어도 5명 이름을 딱 집어서 전산팀, 그리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도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일보에서도 이런 칼럼이 나오고요. 스카이데일리라든가 FN투데이라든가 이런 언론은 뭐 진작부터 나왔지만, 메이저 언론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슬슬 이거 너무 뒤늦으면 우리가 문매 맞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장순희 박사가 지적한 대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매주 토요일날 부정선거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질서정연한 모습, 그 다음에 그 집회의 그 현장감, 이런 게 외국인들에겐 구경거리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집회가 열리면은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폴리스 라인을 지키면서 폭력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저렇게 외쳐대고 전광판에서 저걸 중계하고 일어나,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한국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외국에서도 이게 이제 볼거리가 되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고 너무 법을 잘 지키니까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조사를 안 해요. 이렇게 외치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대통령실도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적게 모여도 수만 명이 모이는데 매주 모입니다. 매주 집회를 하는데 대통령실도 관심을 안 갖고, 검찰, 경찰, 국정원도 관심을 안 갖고, 언론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해외 관광객들만 관심을 가지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화염병이 등장하고 짱돌이 등장하고, 이래야 무서워서 언론들도 보도하고, 이래야 무서워서 검찰도 수사하고, 이래야 무서워서 대통령도 뭔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점잖게 집회를 하니까 알기를 가만히로 알아요. 가만히 집회하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가만히로 알아요. 지난 현충일 때는요, 광화문서부터 용산까지 덮었습니다. 행진을 했는데 행진이 끝이 이어져서 덮었어요. 그런데도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날 제가 9시 뉴스를 종편을 유심히 다 돌려가면서 봤어요. 보도하는 게 뭘 보도하냐면, 그날 날이 더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광화문에 분수에 어린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보도하더라고요. 여러 7, 8명이 노는 장면. 그 수십만 명이 광화문서부터 용산까지 덮은 건 보도 안 하고, 날이 더워서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거, 그 똑같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그걸 보도하는 TV조선, 채널A, MBN, JTBC는 그 좌파 방송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도 하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폭력을 안 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김민전 의원도 나섰고,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이런 이제 정치학 박사들 다 나서고 그러는데, 이제 빨리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국민들이 우리도 폭력 시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미국이나 유럽은 왜 폭력 시위가 났겠습니까? 흑인 인권으로 폭력이 난무했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흑인 인권보다 더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너무 점잖아요. 그 점잖을 때 말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폭력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관심을 언론도 갖고, 대통령실에서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폭동이 일어난다. 해외에서요, 이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선관위를 알길, 이게 캄보디아인가 그래요.
불법 제영. 성관이 불법 제영. 291명 수사해라. 291명 수사해라. 성관이 불법. 자,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구경거리가 됐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하고 해외에서는 선관위 불법 채용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결단을 이제 대통령이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